집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의 횟집을 대상으로 장염이 걸렸다고 속인 뒤 치료비를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검찰이 처음으로 위반 업체를 기소했습니다. 대우주서 하청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과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박완수 도정 인수팀이 도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는데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지난달엔 김해의 한 냉면집에서 이달 들어서는 창원의 한 기숙사에서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창원 기숙사에서는 당초 알려진 10명보다 더 많은 학생이 식중독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인 남명학사 창원관 학생들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지난 20일 장염이나 식중독 증상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달 중순 남명학사 창원관 학생 10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창원시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내부 대화방에 따르면 당초 남명학사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28명의 학생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원시 역학조사에서도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은 10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이 계속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전담을 하는 대로 나가가지고 아마 전자 유치를 못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중순에는 김해의 한 냉면집을 다녀간 손님 3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남성 1명은 숨졌습니다. 식품의 시급 기준 위반을 해서 계산을 이제 사원에다가 보관을 하신 일이 접발이 됐거든요. 경남에서는 올해 들어 10건의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달에만 5건이 집중됐습니다. 추정되는 환자 수만 130여 명입니다. 기온과 연관이 큰데 기온이 평균 1도 오르면 식중독 발생은 5%, 환자 수는 6%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 식소 등을 4,182개소, 그러니까 집중 관리 업체로 지정해서 그 식품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식중독 증상이 있더라도 성급하게 지사제를 먹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혈변이 있다든지 또는 열이 38도 이상 고열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설사 증상이 너무 심해서 탈수 증상이 생긴다면은 병원으로 방문하셔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선 손을 잘 씻고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는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요즘 이렇게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죠. 그런데 이걸 악용한 범죄까지 등장했습니다. 전국의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장염에 걸렸다고 속인 뒤 치료비를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횟집 사장은 지난달 중순 이 횟집에서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치료비를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젊은 친구가 다수하는 목소리로 우리 가게에서 회를 먹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업주가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자 바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지난달 중순 10여일 동안 경남 지역에서만 횟집 21곳이 이 장염 사기 전화에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27만 원까지, 뜯긴 돈만 300만 원이 넘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식중독 사고를 인정하는 셈이 돼서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걸 우려한 업주들이 그냥 현금으로 주고 끝냈던 겁니다. 안 좋은 이미지, 리뷰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좋아지면은 또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경찰에 붙잡힌 37살 이모 씨는 서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횟집 주소와 메뉴, 내부 구조를 외운 뒤 실제 횟집에 다녀온 것처럼 전화를 걸어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보이스피싱을 모방하여 서울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 경찰은 또 이 씨가 부산과 강원 등의 음식점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식중독 피해 전화를 받을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영수증 제시를 요구하면 사기 여부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돼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독성 간염 증상을 보였던 사고 기억하시죠? 해당 업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검찰은 업체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업체인 두성산업과 김해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형 R&T에서 노동자 29명이 잇따라 독성 간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변두통도 오고 이제 고역제도 계속 나고 얼굴과 온몸 전체가 노래져가지고 병원에서도 이제 원인 모르게 간 질병이라고 나왔고 두 업체 모두 독성 물질인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이들 업체의 대표를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두성산업 대표는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첫 기소 사례입니다. 하지만 대형 R&T의 경우 배기장치를 잘못 관리한 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불기소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이들 업체에 독성 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공급한 유성케미칼 대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해 해당 업체 대표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구속을 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면죄부예요. 명확한 면죄부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어요. 구축에 대해서는 실제로 준수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이행 상태에 대해서는 실제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주노총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이번 처분과 관련해 공식 항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재직 당시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진주시청 전 간부급 공무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건설업자인 B씨로부터 관급 공사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1,600여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야드에선 파업 이후 사태 해결은 고사하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파업의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을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도쿄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했습니다. 탱크탑 난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한 명은 작은 철창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하청 지회는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한 임금의 원상 회복이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016년도 당시 임금 수준으로 되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락되었다는 얘기고요. 떠나간 승용공들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도 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협력사 측은 일부 극소수 조합원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었다고 반박합니다. 교섭 형태도 쟁점입니다. 하청 지회는 집단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협력사 측은 개별 교섭을 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개별 교섭으로는 사태 해결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에 사업장마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다르다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 현장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폭력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 협력사 측은 노조가 불법 행위로 같은 직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용접 작업 중인 생산 현장에 신호통을 던졌습니다. 자신들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선량한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키려는 대우조선은 사상 초유의 1도크 진수 중단과 공정 지연으로
지난 2주간 고정비 손실만 500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이 매출 손실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양측은 교섭 방식부터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태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박완수 도정이 출범을 나흘 앞둔 가운데 도정 인수팀이 도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는데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박완수 도정의 4대 목표 중 가장 초점을 둔 건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국내외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기관 설립을 추진할 TF와 자문기구를 올해 하반기에 설치하고 2단계로 투자 유치 전담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해 기업의 맞춤형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후보 시절 공약한 경남투자청 설립에서 다소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당선인께서도 표현이 조금 잘못됐다고 그 뒤로는 그 투자청의 표현을 거의 안 쓰신 걸로 알고 있고요. 투자진흥원보다는 차라리 투자공사로 가는 것이 맞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7대 중점 과제로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 창업 허브 조성, U자형 교통망 구축, 공공의료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김해 씨가 오래전부터 공공의료 시설을 추진했지만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약도 그렇게 하셨고 이번에는 우리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내년 1월 1일 본격 가동해야 할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서부 경남 균형 발전 방안을 담은 용역 결과를 3개월 내에 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미 용역이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경남도가 따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된 추진, 의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출자 출연 기관의 조직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면서 자체 혁신 방안을 제출토록 해 임기를 남겨둔 기관의 장들도 사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폭우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한 오늘 경남에서는 지금까지 10건의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쯤 밀양시 삼랑진읍의 한 축사에서 침수 신고가 접수된 것을 비롯해 10건의 폭우 관련 피해 신고 가운데 9건이 오후 한때 호우 경보가 내려졌던 밀양에 집중됐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인 29일까지 최대 70mm의 비를 더 뿌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경남에선 모두 211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돼 닷새 연속 500명 아래이자 27일 연속 1000명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65명, 김해 39명, 양산 27명, 거제가 25명, 진주 18명, 통영 9명 등이며 밀양과 창녕, 합천에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으로 치료 중인 환자의 0.04%입니다. 도내 가스 공급사들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역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요금의 86%인 원료비와 요금의 14%인 공급비로 구성되며 원료비는 매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급비는 매년 각 시도가 결정합니다. 제41대 박재혁 창원지방검찰청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경남 고성 출신으로 대검찰청 마약과장과 법무부 대변인,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박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신뢰받는 창원검찰이 되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 줄 것을 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노정현 전 창원지검장은 부산 고검장으로 승진해 첫 여성 고검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안부가 경찰국을 설치하겠다는 건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 조직을 지휘 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한 정부 조직법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의 첫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에 문을 열었습니다.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진주시가 젊은 계층의 원도심 유입으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곳으로 최대 5대5 경기가 가능한 경기장과 콘솔 게임 체험장, 실시간 중계 촬영 시설과 관람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